여러분 안녕하세요. 통달 박선호 선생님입니다. 2023년 12월에 치루어진 11월 교육청 모의고사 통합과학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11월 모의고사지만 12월에 치루어졌죠. 네,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전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범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차근차근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할로젠 원소 가에 대한 설명이 적힌 카드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할로젠 몇 쪽이죠? 네, 17쪽이 17쪽. 1쪽부터 18쪽까지 있는데 그중에 17쪽 원소들을 할로젠이라고 그래요. 풀염부요아. 그치? 풀염부아 뭐예요? 플로린, 그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죠? 뭐 아스타틴 이렇게 있는데 풀염부아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럴 때 원자 번호가 9번이면서 충치 예방.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 되게 나이 어린 애들,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이 치카치카 하려고 딸기맛, 바나나 맛 치약을 만들면 그거를 쭉쭉 맛있는 건 줄 알고 쭉쭉 빨아먹었어요. 그런데 이 플로린, 불소가 플로린인데 이게 독성 물질이 약간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나. 그지? 치약 하나 다 먹으면 배탈 나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강한 불소를 가지고 다 먹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무불소, 뭐 2분의 1 불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충치 예방할 때 쓰는 원소가 바로 플로린입니다. 플로린. 원자 번호 9번이에요. 그죠? 네. 요 가의 원소는요. 바로 불소, 영어로 플로린. 답은 5번이에요. 원소 기온 F라고 쓰죠. 자, 2번.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세포막,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중에 하나다. 자, 여기 A가요. 이렇게 소세지에 케첩을 많이 발라놓은 것처럼 쭉 생긴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고요. 예, 고구마처럼 생긴 거 약간 얘보다 크면서 이렇게 뭐가 좀 밑에 더 들어있네. 이게 이제 엽록체예요. 그렇죠? 이런 게 엽록체고 이게 미토콘드리아고 이건 골지체입니다. 이 골지체고 이게 중심의 포, 여기 핵이고 여기 소포체들 보이네요. 거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 여기 리보솜 이렇게 있고 요 C가 제일 바깥쪽 라인이 세포 벽이고요. 안쪽 라인이 세포 막입니다. 세포 막이 세포 벽보다 더 안쪽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자, A는 미토콘드리아다. 맞죠? 다음 B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여러분, B는 엽록체입니다. 맞죠? C는 선택적 추가성이 일어난다. 우리 세포막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요. 원하는 건 통과시키고 원하지 않는 건 안 통과시켜요. 이거를 선택적 추가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데 이거 다 맞네. 답이 5번이었습니다. 3번. 다음은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는 두 가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여러분, 헬륨 원자가 형성되는 건 빅뱅 후 38만 년이고요.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건 빅뱅 후 3분이에요. 3분. 원자니 원자 핵이니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무엇과 중성자가 또는 무엇과 중성자 결합하여 헬륨 원자 핵. 여러분 헬륨 우리 어떻게 써요? 헬륨. 자, 헬륨은요. 원자 번호가 2번이고요. 질량수가 4예요. 4.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되어 있죠. 기억은 양성자고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에서 무엇이 서로 결합하여 헬륨 원자 핵이 형성된다. 바로 뭐 양성자죠. 양성자. 자, 그러면 기억은 맞고 기억의 온도는 현재 우주의 온도보다 높다. 우주 초기의 온도는 엄청 높아요. 지금 우주는 점점 식어가고 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식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의 온도는 현재 온도보다 훨씬 높겠죠. 맞죠? 니은은 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 내부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요. 태양보다 10배 큰 질량이 10배 큰 별에서 마지막에 죽을 때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생깁니다. 초신성 폭발을 할 때가 엄청난 에너지로 생기는 거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 내부에 주로 많지 않습니다. 여긴 주로 수소와 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헬륨이 있겠죠.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답이 3번이에요. 자, 이렇게 쓰는 거 우리 기억나요? 여기 원자 번호로 양성자 숫자고요.
이건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입니다. 알았지? 원자의 질량과 관계 있는 질량수야. 자, 4번. 그림은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나타낸 것이다. 네, 순서대로 돼 있죠? 무슨 딱정벌레인지 무당벌레인지 보니까 무당벌레 같은데 등 모양의 껍질 모양이 다양해. 유전적 다양성. 한 종 내에서 다양한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한 생태계 내에는 막 기린도 있고 뭐 사슴도 있고 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종다양성. 그리고 가지각색의 생태계가 있다. 강, 산, 초원, 또 뭐 습지 뭐 등등.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낮은 종보다 멸종될 확률이 높아? 유전자가 다양하면요. 유전적 다양성, 다른 말로 유전자 다양성인데 유전자 다양성이 굉장히 크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살아남는 자식들이 생기지. 그러니까 멸종될 가능성이 낮죠. 여러분 괜히 라임으로 높으면 높아 이러지 말고 높으면 낮아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멸종될 확률은 낮습니다.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지로 유지되는데 종이 다양해야 먹이 사슬이 얽히고 설켜서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더 안정지로 유지될 수 있죠. 사막, 산림, 습지, 초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에 해당된다. 네, 이게 다 생태계들이에요. 초원 생태계, 습지 생태계, 산림 생태계, 사막 생태계.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의 4번이네. 됐지? 자, 그다음 5번. 그림은 열 효율이 0.25인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100줄의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 항상 열은요.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많이 있는 원천, 열이 조금밖에 없는 원천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 있어. 이 이동이 없이 다 1로 100% 갈 수는 없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요 저열원으로 이동하는 요 값이 0일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요게 얘하고 전체 똑같이 100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때 열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열 효율 0.25, 즉 25%는 제공된 이 100줄의 열을 가지고 얼마나 일을 했느냐가 바로 열 효율이에요. 그렇죠? 열로 방출됐느냐가 아니고 열 기관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공급된 에너지에서 일로 얼마나 전환되느냐, 그게 바로 열 효율이에요. 따라서 되게 쉽게 100을 제공했는데 그 중에 얼마나 일을 했길래 W가 X야, 0.25야,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25지 뭐, 25줄이지. 자, 여러분 여기 75로 해서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요 저열원으로 이동하는 열이 75줄이겠죠. 알았죠? 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열효율이란 알았죠? 일로 얼마나 전환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6번. 다음은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야구장에 있는 푹신한 재질로 만들어진 펜스는 공을 잡기 위해 달리던 야구 선수가 곧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펜스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선수를 다치지 않게 보호한다.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야구들 많이 보시나요? 야구 보면 그 이제 홈런, 이게 넘어가 홈런인데 그 바로 앞에서 잡힐 수도 있고 막 넘어가는 것도 잡으려고 막 점프하잖아. 외야수가. 근데 잘못하면 옛날에는 진짜 이게 딱딱해가지고요. 여기 부딪혀서 중상 입은 선수들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탁 잡고 푹신하게 팡 부딪히고 해도 크게 다치지 않죠. 그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접촉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충격력, 다른 말로 평균 힘을 줄이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시간 동안 꽝 충돌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평균적인 힘이 크게 작용하니까 잘못하면 어깨, 허리 막 이런 데 다 뽀개진단 말이야. 그런데 접촉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평균 힘, 그죠? 다른 말로 충격력이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조심할 것은 이 빨간색의 넓이와 노란색의 넓이는 어때요? 이 빨간색에서의 밑넓이가, 이거 지금 선생님이 뭐 그린 거냐면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힘이에요, 힘.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밑넓이가요, 충격량이 되는 거야. 힘과 시간의 곱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이 넓이는요, 같습니다. 여기서 요 S1이라고 하고 이걸 S2라고 하면 S1과 S2는 같아요. 알았죠? 즉 충격량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충격량은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막 달려오다가 딱 여기에 이제 펜스에 부딪히기 직전에 그 속도가 있었죠. 그 속도가 결국은 0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지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똑같아.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바로 부딪힐 때의 운동량과 멈췄으니까 나중 운동량은 0이잖아요. 결국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냥 딱딱한 펜스에 부딪히나 푹신한 펜스에 부딪히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충격량은 같다는 거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기억해 보면 기억은 야구 선수가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야구 선수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 안 변해요. 이건 그대로입니다. 충격량의 크기 즉 밑넓이는 그대로예요. 틀렸습니다. 기억은 선수가 충돌할 때 선수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준다. 그렇습니다. 이 푹신한 재질로 만든 펜스는 평균 힘이 이만큼, 다른 말로 충격력. 자, 이 평균 힘 밑줄 그시고 다른 말로 적어보세요. 충격력. 충격력과 충격량은 다른 거야.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야. 평균 힘을 줄여서 이제 우리 몸이 버티는 거죠. 응? 엉덩이 뼈가, 허리 뼈가, 알았죠? 팔 뼈가 이런 것들이 부러지지 않게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지니까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지. 평균 힘이 낮아지니까. 자, 니은은 뭐야? 달리던 야구 선수가 곧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 네, 관성이죠, 관성. 네, 이것도 맞죠. 다음 그래서 기억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기억 맞는 거 아니야. 니은 디귿에 4번인데 괜히 이렇게 펜스에 푹신푹신한데 뭐 에어매트라든지 에어백 또 자동차 앞에 범퍼 이런 것들이 충격량 자체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접촉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평균 힘을 줄인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접촉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평균 힘을 줄인다. 됐나요? 네. 자,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볼까요? 다음은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의 그 가장 비슷한 단어가 그 발음이 튀르키예 이렇게 발음하는 게 더 맞대요. 그래서 튀르키예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신문 기사 일부이다. 몇 월 며칠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의 규모 7.8 이거 엄청난 강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강진이에요. 여러 차례 지진이 이어져 큰 피해가 일어났다. 판과 판이 만나는 이 지역은 과거에도 지진이 발생했대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얘는 왼쪽으로 가고 있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어긋나죠? 이렇게 어긋나는 이런 경계들을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로 가고 있고 여기로 가고 있죠. 이런 게 다 보존형 경계예요. 자, 해령 같으면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막으면 올라오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멘틀 대류에 의해서 상승이 일어나가지고 발산형 경계고 해구 같은 경우는 들어가잖아. 그럼 이런 건 이제 수렴형 경계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거야. 변환단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기억은 주로 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된다. 여러분 해구, 해령, 변환단층 다 판의 경계예요. 판의 경계입니다. 맞죠? A 지역에는 두 판이 어긋나는 경계가 있다. 그러네. 이게 어긋나잖아. 일로 가고 일로 가는 걸 어긋난다고 표현해요. 지진의 주된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이다. 자, 여러분 우리 지구에 있는 에너지의 99.8%가 태양 복사 에너지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0.2% 중에 한 60%, 66%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다음 뭐 조력 에너지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그건 지구 내부 에너지. 방사선 원소의 붕괴에 의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런 지진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다 맞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의 5번. 8번. 다음은 감자즙을 이용한 효소 반응 실험이다. 감자즙에 있는 효소는 다음 반응에서 촉매로 작용한다. 자,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 이때 이게 이제 거품이 발생하는 거예요. 과산화수소의 화학식이 뭐예요? H2O2예요. 자, 요거의 화학식은 H2O2고요.
물은 H2O고요. 산소는 O2입니다. 시험관 1과 2에 각각 3% 과산화수 5ml를 넣는다. 똑같이 넣어줬죠? 1에는 A 1ml를, 2에는 B 1ml를 넣은 직후 일정한 시간 동안 1과 2에서 기포가 발생하는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는 감자즙을 넣고 하나는 증류수를 넣고 이게 뭐예요? 이거 대조군이에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지만 부피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이런 증류수나 생리식염수를 우리가 이거를 대조군하기 위해서 이런 건 대체 물질이라고 하는 건데 대조군을 만들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기포가 발생한 건요, 바로 카탈레이즈가 들어있었던 감자즙이었겠죠. 여러분 이 카탈레이즈는 무, 간, 뭐 콩팥, 감자 다 생간이어야 돼요. 감자 삶으면 안 돼요. 그 효도 다 파괴되니까. 기포가 발생한 이에 여기에 감자즙을 넣고 여기에 증류수를 넣어야 되겠죠. A에는 증류수, B가 감자즙이어야 되겠네요. 디귿은 틀렸고, 자, 다해서 분해된 과산화수소의 양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자, 여러분 기포가 발생한 것은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이게 기포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안 나온 거죠. 여기가 나온 거죠. 틀렸네요. 그죠? 기억에는 산소가 있다. 여러분, 요 기포에 산소가 있는 겁니다. 니은 맞고, 디귿도 틀렸다 그랬죠? 아까 B가 감자즙을 집어넣고 A는 증류수를 넣어야 되겠어요. 됐나요? 부글부글 거품이 발생한 것이 산소고 그게 생긴 것은 과산화수소가 분해됐다는 증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다음은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X와 Y는 이주기 원소이다. 자, 여러분 이주기면요. 수소하고 헬륨을 빼고요. 리튬이라든지 그다음 베릴륨이라든지 그다음에 13쪽에 붕소라든지 탄소, 14쪽에 탄소라든지 15쪽에 질소, 16쪽에 산소, 그다음 17쪽에 플로린, 18쪽에 네온 이렇게 돼요. 이게 이주기 원소 8개입니다. X는 금속이며 Y의 원자가 전자수는 7. 이거 여러분 얘네들 다 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주기라고 했고 금속 원소의 Y는 원자가 전자수가 7이니까요. 얘는 F에 F. 9번 아까 나왔었는데 1번 문제로 그죠? 이게 플로린이에요. 그리고 X는 금속 원소면 금속 원소는 리튬이나 또는 뭐 베릴륨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는데 베릴륨이 통합각에서는 거의 안 나오죠. 그런데 X와 Y가 결합하여 안정화합을 만들 때 1대1로 결합한다는 뜻이야 이게. 알았지? 이게 1대1로 결합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게 베릴륨이면 얘는 2개 들어가야 되거든. X, Y2. 그러니까 결국은 리튬이었다는 얘기예요. 리튬. 됐어요? 리튬. 리튬은 3번이에요. 3번.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 1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이온 결합을 하겠네. LiF가 된단 말이야. LiF. 얘는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플로린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리튬은 헬륨과 같은 리튬 이온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리고 플러스 해줘야 되고요. 플로린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 그게 F-가 되는 거예요. 됐지? 몇 번이니? 여기 있네. 첫 번째 이렇게. 이런 건 공유결합이에요, 여러분. 이건 공유결합이고요. 이온 결합을 해야죠. 양이온과 음이온 이온 결합을 해야 되고 리튬이온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플로린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니까 1번이 적절하게 잘 그렸네. 그치? 여러분 이런 거 그림 그릴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네, 벌써 다 까먹었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됐죠? 자, 10번. 다음은 철의 재련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 가와 나에 대한 우리 철의 재련. 철은 우리가 탕광에서 채취를 하면 철광석으로 나와요. 철광석으로 막 이제 규산형 광물도 많이 섞여 있고요. 거기에 철이 순수하게 Fe2로 있는 게 아니라 Fe2O3 또는 Fe3O4 해서 산화철로 존재합니다. 적철석, 자철석 이렇게 산화철로 존재하는데 그때 그 산소가 붙어 있는 철들을 순수한 철로 바꿔주는 과정을 철의 재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식의 반대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뭘 집어넣냐면요. 이렇게 탄소가루를 막 집어넣어요. 이 코크스라고 합니다. 코크스를 막 집어넣고 엄청난 공기를 불어넣어줘요. 산소를 불어넣어주면 이 코크스와 산소가 반응하여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산화탄소를 산화철들과 반응을 시키면 얘네들이 이 산소를 훨씬 더 잘 빨아먹기 때문에 순수한 철을 얻어낼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럼 기억. 가에서 C는 산화된다. 자, C가 산소 결합하게 되잖아. 그치? 그 산화지. 그럼 환원은요, 얘가 환원되는 건데, 그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거는 좀 어려운데, 얘가 환원되는지는. 얘는 지금 전자의 주고받음이 없어요. 그죠? 전자의 주고받음이 없죠. 호돈소 물질은 그냥 전자가 잃어버렸다, 얻었다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얻은 거고 서로 잡아당기는 정도가 얘는 전자를 잃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온결합 아니야. 탄소하고 산소는 공유결합이야. 둘 다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이 산소 쪽이 크기 때문에 약간 산소 쪽으로 치우쳐졌다고 보면 탄소는 약간 전자를 잃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산소와 결합했을 때. 그러니까 전자를 잃으면 산화되는 거예요. 또는 그냥 정의에 의해서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나에서 Fe2O3는 산소를 잃어버리잖아요. 산소를 잃어버리잖아. 자, 산소와 결합한다. 산화, oxidation, 산소화, 산화. 그거를 다시 산소를 없애버려서 원래대로 돌아간다. reduction, 환원, reduction. 원래대로 가는 게 환원이야. 됐지? 그러니까 이건 환원되는 것도 맞네. 나에서 전자 이동이 일어나. 그럼 가나 나나 있잖아. 전자 이동이 있는 거야. 어느 정도는. 이거는 완전히 전자가 분명히 이동하죠. 전자가 왔다 갔다. 따라서 산화 환원은 전자를 얻으면 환원, 전자를 잃으면 산화. 그리고 이렇게 공유결합일지라도 약간의 치우침으로 가지고 이제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산화 환원의 정확한 개념이. 그래서 원래는 나중에 이제 화학원 배우실 때 뭐까지 배우죠? 네, 산화수까지 배우죠. 네. 다 맞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의 5번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자, 11번. 그림 가는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을 나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차근차근히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 가의 바다에서 강수량과 증발량은 같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바다에서 강수량 얼마야? 284. 뭐 단위는 곱하기 10의 3승 세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부피죠. 엄청난 겁니다. 킬로미터를 3번 곱했는데 그 부피의 10의 3승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이 강수량 284, 증발량은 320. 그럼 증발량이 더 크네. 뭘 같아. 근데 같아야 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오는 거. 하천수와 지하수에 의해서 36이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 바다로 가면 요 더해봐. 요 284에다가 36을 더하면 증발 320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거지. 즉 바다에서는 증발량과 강수량 플러스 하천수와 지하수의 양을 합치면 흘러간 양을 합치면 같은 거지. 강수량과 증발량을 보면 증발량이 더 컸네요. 틀렸고. A의 예로 바람에 의한 해수의 혼합이 있다. A, 자, 기권과 수권에 그렇지. 우리 바람이 불어서 혼합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로 이렇게 들어가도 바다에서 물로 들어가도 온도가 일정한 층이 있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물이 섞였으니까 기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준 해수의 혼합 괜찮네. 기억에 의해 암석의 침식은 B에 해당된다. 여기 보면 하천수와 지하수가 막 이렇게 흘러가면서 수권이 물이니까, 그지? 수권이 땅을 팠잖아. 돌을 깼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권, 직권이니까 B 맞죠? 됐죠? 네, 이것도 답은 니은 디귿이겠네. 답은 4번. 됐어요? 어렵지 않죠? 이거 자료 보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런 걸 틀리면 어디서 점수를 따려고?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12번. 세 번째 페이지에 그림 가는 고생대 이후 해양생물 과의 수 변화. 이 과라는 거는 과가 뭐예요? 여러분? 과의 수? 뭐예요? 종속, 과목, 강문계 할 때 과예요. 나는 암모나이트, 암공시,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할 때 그 암모나이트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대멸종식이다. 우리 대멸종이요. 크게 5번이 있습니다.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에 판기하의 형성. 그 다음에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에 운석 충돌. 자, 여기가 이제 판기하가 다시 분리됩니다. 여기 중생대 초반기에. 그리고 2번 있죠. 2번. 하나는 빙하기고 하나는 이제 화산 폭발인데 어쨌든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총 5번의 대멸종인데 어쨌든 해양 생물 과해 수 감소율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A 시기는요 한 요만큼에서 이거 뭐 한 60% 이상 죽지 않았어요?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이 사라졌단 말이야. 60% 이상 죽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요만큼 중에 요만큼이니까 한 10%? 한 20% 정도 죽었네요. 그죠? 과가. 따라서 맞네요. 나는 A식의 멸종한 생물의 화성이다. 이거는요. 암공시는요.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는 중생대 때 번성했기 때문에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에서 멸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멸종해야죠. B에서 멸종해야죠. 아니죠. A에서 멸종하는 거는 고생대의 표준화석들이 멸종돼야 되겠지. 삼필갑푸, 삼엽중,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 그런 게 거기서 죽겠죠. 오존층은 B시기 이후에 형성되었다. 자, 오존층은요. 고생대 때부터 형성됩니다. 고생대 때 O3가 형성돼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육상생물의 출현이 가능해서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그래요. 고생대의 첫 번째 기가 캄브리아기거든요. 캄브리아기 때 생명체가 엄청나게 드러나. 왜?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B시기 이후가 아니라 고생대 초반기 때부터예요. 그럼 이건 뭐야? 맞는 게 기억밖에 없네. 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역학적 시스템에서 우리 중력정에서의 수평으로 던진 물체에 대해서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자, 이건 이제 자윤학화라고 그래요. 동일한 높이에서 얘는 그대로 떨어뜨렸고요. 얘는 옆으로 조금 더 던지고 얘는 더 빨리 던졌나 봐요. 이건 화살표는 안 나타나요. 이 보면 수평 도달 거리가 결국 속도에 비례해요. 수평으로 던진 속도 한 2배 정도 빠르게 던졌나 봐요. 여기가 뭐 10m 갔으면 20m 가면요. 속도를 2배로. 왜냐면 낙하 시간이 동일하거든. 여러분 ABC는요. 여기 딱 지면에 닿는 시간은 어때? 동일한 시간에 닿습니다. 왜냐하면 수직으로의 이동하는 시간이 똑같아요. 자윤학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직으로는. 얘도 수직으로는 다 자윤학화 운동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갔다는 것은 수평적으로는 등속도 운동이에요. 수평적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알았지?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2배 만약에 수평 이동 거리가 늘어났으면 속도는 처음 던질 때 옆으로의 수평 속도가 2배 빨랐다는 얘기겠죠. 자, 풀어봅시다. 기억.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A의 운동 방향과 같다. 그러네. A는 중력의 방향과 그다음에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운동 방향 똑같네. 얘네들은 다르죠. 항상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인데 운동은 처음 속도, 수평으로 던진 속도가 있기 때문에 포물선 운동을 하잖아. 기억 맞고.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똑같다니까. A, B, C가 다 똑같다니까. 물체의 수평 방향 속력은 C가 B보다 크다. 그렇죠. 더 멀리 갔으니까. 더 멀리 갔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옆으로 던진 거예요. 됐죠? 빠른 속력으로.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의 3번입니다. 14번. 자전거에 장착된 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발전기가 뭐냐면 움직여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면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는 게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예요. 자전거의 바퀴를 회전시키면 발전기의 자석이 회전하여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무슨 현상으로? 자,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야. 그 원리는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라고 하죠. 맞고. 자석이 회전하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하죠. 자석이 막 변하면 코일 내부에서 자기력선 속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좀 어려운 단어인데 자기력선 속, 자속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파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력선 속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자기력선 속의 변화가 결국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맞네.
발전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죠? 막 움직이면 그거 가지고 자기력선 속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 자기력선 속의 변화를 막으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돌릴 때 여기서는 이제 내가 움직이는 힘으로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그럼 풍력 발전, 그다음 물의 높이 차이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로 하면 수력 발전, 그다음에 자기 방사선 원소 붕괴시켜 가지고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가지고 하면 핵 발전, 다른 말로 원자력 발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답은 5번. 자, 15번. 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특징 중 물질 A, B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거래요. 각각 단백질과 핵산 중에 하나다. 자, 이런 건 지금 여러분 옆에다가 거기 해당되는 그 단어를 쓰시면 좋아요.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도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핵산도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되죠. 펩타이드 결합이 있는 건 단백질밖에 없습니다. 아미노산끼리의 카복시기와 아미노기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 하잖아요. 따라서 특징이 두 개가 있는 얘가 단백질이 되는 거고 하나만 있는 얘가 핵산이 되는 거죠. 됐죠? 자, A는 핵산이다. 맞죠? B는 효소의 주성분이다. 얘 단백질은요. 효소의 주성분이 됐어요.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이야. A와 B의 구성 원소에는 모두 탄소가 있다. 네, 우리 핵산은요. CHONP로 돼 있고요. 단백질은 CHONS로 돼 있어서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공통적인 원소예요. 답은 그래서 다 맞네.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16번. 표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물질 가와 나의 해당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하나는 HCl이고요. 하나는 NaOH 수용액, 둘 다 물에 녹인. 하나는 산. HCl은 산이야. 염산이 염산. NaOH는 수산화나트륨, 염기성이야. 전기전도성이 있는가? 이거 둘 다 전기전도성이 있는데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탄산칼슘의 화학식은요. CaCO3고요.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CO2고 이건 산에서만 그래요. 염기에서는 탄산칼슘에서 CO2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가 HCl이 되고 얘가 NaOH가 되겠네. 됐어? 따라서 가는 NaOH 수용액이다. 나가 그런데 틀렸고. 그래, 기억은 동그라미고 나의 BTB, 브롬티몰 블루라고 하는 저 지시약은요.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녹색,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나에서 노란색이 아니라 파란색입니다. 가에서 노란색인데 이거 뭐야? 뭐밖에 안 맞아? 니은밖에 안 맞네. 네. 됐죠? 우리 산과 염기의 특징, 그 다음에 지시약 색깔 이런 거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BTB 말고 메틸 오렌지, 또 리트머스,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런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색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오케이. 자, 17번. 그림은 사람의 유전 정보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아데닌, 유라실, 타이민 중에 하나다. 자, 조심할 거는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였죠? 타이민과 유라실은 이렇게 되죠. DNA에는 타이민이 있는데 RNA에는 타이민이 없어요. 반대로 RNA에는 유라실이 있는데 DNA에는 유라실이 없습니다. A는 공통적, 아데닌은 공통적으로 있고요. 따라서 이 RNA와 DNA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니은은 A일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이건 A일 수밖에 없는 거야. 니은은 A일 수밖에 없는 거야. A. 그러면 그 A에 서로 마주보는 상보적인 DNA에선 타이민이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AT가 짝을 이뤄요. 이중 수소결합. GC가 삼중 수소결합에 서로 짝을 이룹니다. 아까 A가 아데닌이랬죠? 그럼 이게 타이민이라니까요. 그다음에 얘가 타이민이니까 얘가 아데닌이라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그때 요거를 이제 주형으로 했나 봐. 요거를 상보적으로 해서 만들면 이걸 이제 주형이라고 합니다. 요 단어가 통합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알아둬야 편해요. 문제 풀 때. 알아둬야 굉장히 편한 단어가 바로 얘입니다. 주형. 됐어요? 주형. 따라서 요 A를 본떠서 만드는 건 T가 아니라 U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기 U하고 차이가 나는 유라실이 온단 말이야. 알았지? 여기 유라실이 온단 말이야.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3개씩 읽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을 연결하면 단백질이 되는 거죠. 자, 세포의 핵에는 DNA가 있다. 자, 우리 진핵생물, 사람은 진핵생물이라고 그래요. 세균이 아니야. 따라서 핵이 존재하고 핵에 DNA가 존재해요. 맞고요. 기억은 타이민이다. 기억은 네, 타이민이네요. 맞고 RNA 염기 한 개가 아미노산 한 개를 지금 노. 여기서 지금 그 염기가 이게 UG, A, C 이게 염기인데 이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 지정하는 게 아니고 3개가 합쳐서 알았죠? 트리플이에요. 하나 3개가 합쳐서 하나의 코돈,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알았지? 틀렸어요. 마지막 거는 절대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알았지? 잊지 말고. 답은 기억니은의 3번입니다. 18번. 표는 농도가 같은 HCl 수용액과 NaOH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중화시켰어요. 실험 가와 나의 소남 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뭐예요? 동그라미 쳐 양이온. 자, 여러분 이거 중화할 때 개수 가지고 하는 거 되게 까다롭게 낼 수 있어요, 여러분. 2학기 기말고사 때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마다 이거 가지고 1등급, 2등급 가리려고 굉장히 고난도 문제를 몇 개 내죠. 중간고사 때 나왔겠네. 중간고사 때 산과 염기는 주로 2학기 중간고사 때. 자, 양이온 중에 나트륨 용액, 나트륨 이온과 수소 이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게 농도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가수가, 그러니까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한 분자당 몇 개 나오느냐가 이제 가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거 하나 나오죠. 이것도 하나 나오죠.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예컨대 뭐 CaOH2 그러면 2죠, 2. 한 분자의 수산화 칼슘이 2개의 수산화이온을 내잖아. 또 황산 H2SO4 그러면 한 분자가 2개 내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이제 이가란 말이야, 이가. 알았지? 이가. 자, 그럼 보세요. 얘는 공통적으로 세모가 있어요. 양이온이. 그죠? 이 중에 이 세모는 누굴까요? 여러분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구경꾼 이온이에요. 반응을 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 알았지?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에요.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한 개가 결합하여 H2O 물 분자 하나가 생긴다. 여기 알짜 이온 반응식입니다. 다시 한번. 중화 반응에서 핵심은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이 수소 이온 하나와 수산화 이온 하나가 결합하여 물 분자 하나가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럼 그때 반응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들이 Cl-와 Na+인데 문제는 여기서 양이온만 나타냈기 때문에 Cl-는 그림이 안 그려져서 결국 이 문제의 키 포인트는 얘야, 얘. Na+야. Na+는 절대 반응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없어질 수가 없어.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존재하는 얘가 Na+라고 생각해야 돼요. 됐어요? 구경꾼 이온, 반응 안 하는 그 구경꾼 이온이 이런 문제 풀 때 오히려 시발점이 되는 거야. 핵심이 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20ml 집어넣고 10ml 집어넣는데 그대로 한 개, 두 개니까 결국 그림상으로 10ml가 그냥 한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결국 얘가 Na+고 그럼 얘가 누가 될까? 얘가 H+가 되는 거지, 이제. 얘가 H+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게 H+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H+가 여기 그러면 몇 개 들어갔을까, 원래? 농도 같다고 그랬거든. 농도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10이면 한 개고 30이면 원래 3개야, 3개. 여기에 원래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야. 왜 없어졌죠? 그렇죠. 여기에 OH-가 얘 하나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으니까 얘하고 요 수소 이온이 반응해가지고 물 되잖아요. 물. 그럼 물은 이온이 아니니까 그냥 그 용액의 전체 부피에는 영향을 주지만 어쨌든 물이 여기 생기겠지. 새롭게.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그렇지. 여기는 딱 중화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중화된 거. 중화점이야. 남는 수소 이온이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개수가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2대 2로 들어갔다고 보면 돼. 그치? 중화야, 중화. 염기성 아니야. 중성이야. 얘는 산성이고요.
얘는 지금 산이고요. 산성이고 가는 나는 중성이에요. 딱 맞아요. 이게 지금 개수 똑같다고 보면 돼요. 농도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자, 가수도 똑같고. 네모는 Na 플러스가 아니라 H 플러스였네. 틀렸고. 가의 혼합 용액은 산성이에요. 생성된 물 분자 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방금 가에서는 물 분자 몇 개 생겼어? 요거 때문에 요거. 그치? 요거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요만큼 생겼고요. 여기서는 똑같이 20 생긴 거죠. 20. 1대2로 이쪽에서 두 배 많게 생겼죠. 그죠? 여기는 얘가 적으니까 OH-하나와 H 플러스 하나 반응해서 물 분자 하나 만든다고 하면 얘는 두 개 만들어졌던 거야. 2대2. 그러니까 1대2. 오케이? 답은 그래서 그거 틀렸네. 답은 니은밖에 안 맞네요. 혼합 용액은 가가 산성, 나가 중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그림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대기대 순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는 평상시고요. 하나는 엘니뇨. 자, 여러분 엘니뇨는 이상기온 현상이에요. 엘니뇨는 원래 뜻은 스페인어인데 남자아이란 뜻이에요. 어린 남자아이. 바로 예수죠. 예수. 우리 12월 25일 날 어린 예수 탄생 크리스마스잖아. 그때 그 성당에 엘니뇨 보러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잖아. 어린 예수 보러. 어린 남자아이. 엘니뇨. 반대말로 라니냐. 어린 여자아이. 자,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엘니뇨 현상은요. 남동 무역풍이 적도 바로 밑에 있는 바람 중에 남동 무역풍이 약해짐으로써 남적도 해류가 약해져서요. 태평양의 동쪽에서 태평양의 서쪽으로 가는 해류가 약해지는 겁니다. 자, 원래는 해류가요. 이렇게 쫙쫙 일로 흘러서 지금 이게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태평양의 동쪽에서 태평양의 서쪽으로 쫙쫙 흘러가면요. 여기에 물이 줄어드니까 바닥에 있던 물들 찬물이 올라옵니다. 이런 현상을 용승 현상이라고 그래요. 용승 현상이 일어나면 찬물이 많이 올라와서 용존 산소량도 높고 풍부해진 산소와 플랑크톤들 때문에 어장이 잘 형성돼서 여기 페루 칠레의 어부들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성당 가가지고 어린 예수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원래는 돈 벌어야지 물고기 잡아서. 그런데 이렇게 된 거야. 완전히 바다에 나가도 물고기가 안 잡혀. 왜? 자, 남적도 해류가 약해져서, 그치? 남동 무역풍이 그러니까 바람이 먼저야. 남동 무역풍이 약해져서 남적도 해류가 약해지니까 용승 현상이 잘 안 일어나고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어업이 꽝이야. 그러니까 그냥 고기도 안 잡히는데 우리 애들하고 같이 성당이나 가자. 엘니뇨 보러 가자. 이렇게 돼서 된 거야. 됐죠? 이게 지금 엘니뇨 현상이고요. 이게 정상적인 경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상승 기류일 땐 여기서 비가 많이 와. 이게 동남아시아예요. 인도네시아. 비가 많이 와서요. 농사가 잘 돼요. 근데 얘는요. 이쪽으로 잘 못 가니까 중간에 올라가 상승 기류가 발생해 버려요. 그냥. 이 남동 무역풍이 약해지다 보니까 가다가 그냥 여기서 상승해 버려. 그 여기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면 건조해서 날씨가 맑아. 가뭄이 들어요. 가뭄. 알았죠? 여기 가뭄이 드는 거예요. 가뭄. 오케이? 여기보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알았지? 고온 현상. 그러니까 해수면의 수온 차이가 이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태평양의 서쪽과 동쪽의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여기는 되게 온도가 낮고 여기는 높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경우. 이게 너무 또 심해지면 그걸 라니냐라고 하는 거고. 따라서 엘니뇨 시기는 가이다. 맞습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은 그럼 요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수온 얘기하는 거야. 여기 수온 얘기하는 거야. 여기 수온 얘기하는 거야. 가가 나보다 높다. 그러네. 왜냐면 여긴 찬물이 올라와서 온도가 낮아졌는데 여긴 찬물이 안 올라오니까 온도가 높죠. 네. 맞죠? 다 맞네. 기억니은.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은 여기서 비가 많이 오는 거고요. 여기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면 고기압이잖아. 자기를 누르잖아. 고기압은 날씨가 맑은 거야. 가뭄 들어. 가뭄. 강수량은 가가 나보다 적어요. 여기서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 되고요. 1년에 이모작 되는데 여기는 날씨가 맑아서 비가 안 와.
그래서 가뭄이 들어요. 기역, 니은만 맞네요. 답은 3번. 됐죠? 자, 마지막. 그림은 변전소에서 저항값이 같은 저항값을 우리 R이라 합시다. 송전선 A와 B를 통해 각각 송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변전소에서 A, B를 통해 송전하는 전력과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손실되는 전력을 구하래요. 손실되는 전력을. 자, 우리 손실 P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I제곱 R로 계산하는데 얘는 일정하다 그랬어요. R은 저항이에요. 얘는 일정하고 전류를 구하면 돼요. 전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런데 송전 전력이 P0로 똑같은데 송전 전압이 B에 비해서 A가 2배 올라갔지. 자, 우리 P는 VI라는 게 VIP.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전력이니까 여기서의 전류를 그냥 I0라고 하면 이 둘의 곱이 얘면 V0와 I0를 곱했을 때 얘가 돼야 되니까 P0는 똑같기 때문에 얘는 반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전력이 똑같아요. 그럼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V0, I0가 P0니까 2V0면 2분의 1 I0입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서의 손실되는 전력은 얘는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정수비로 해주면 양변에 4 곱하면 1대4가 되겠네. 1대4. 그러니까 핵심은 이건 이제 외워버려. 이제 우리가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는 게 좋잖아. 이걸 작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일단 저항을 작게 하는 게 좋겠죠? 저항을 작게 하는 방법은 비저항이 작은 금속들, 저항이 크지 않은 좋은 금속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은 하면 너무 비싸죠? 구리 이런 거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길이를 짧게. 근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심 근처에다가 발전소 만들 수는 없잖아. 멀리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와야 돼. 길이가 어차피 길어. 그리고 전선을 굵게 해줘야 돼. 전선을 굵게 하면 저항이 작아져요. 자유전자가 잘 부딪히지 않고 잘 이동하니까. 그럼 얘는 이제 전선을 가지고 정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발전소의 전력의 능력이 일정하다 보니까 전압을 이게 이제 결국은 다 직렬 연결이란 말이야. 이게 다 작은 저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열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되거든요. 그러니까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니까 전압을 높여주는 거야. 승압시켜주는 거야. 발전소 부근에서 보내줄 때 초고압 변전소 같은 데서는 만약에 200볼트였다. 그럼 이걸 막 2만 볼트, 20만 볼트로 올려준다고요. 변압기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송전 전압을 n배 높이면 송전 전류가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걸 이제 외워버리세요. 알았죠? 다시. 송전 전압을 n배 해주면 송전 전류가 n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전선에서 없어지는 손실 전력은 이건 없어져 버리는 거야. n제곱분의 1이 된다. 알았지? 이렇게 이걸 더 외워버려요. 그럼 편하잖아. 그 문제 그대로 낸 거야. 근데 기본적인 문제들만 쭉 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답은 오히려 앞에 게 전압을 높였기 때문에 손실되는 전력은 확 줄어듭니다. 손실되는 전력은 뒤에 거에 비하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 1대4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우리 또 내년에도 통합과학 모의고사 보면 자세한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명쾌한 통합과학의 통달 박선호였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